여러분, 혹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예금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9월부터 여러분의 돈이 2배 더 안전해집니다. 만약 지금 8천만 원을 한 은행에 예금하고 계시다면 그 은행이 망했을 때 지금까지는 5천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나머지 3천만 원은 날아가는 거죠.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8천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평생 모으신 소중한 돈, 이제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변화, 보호 금액이 2배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5천만 원까지만 보호했는데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보호해줍니다. 두 번째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이 방식은 예전부터 계속 적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9,800만 원을 예금하셨고 이자가 300만 원 붙었다면 총 1억 1,100만 원이 되죠. 이 경우 예전에는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받았고 이제는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초과한 100만 원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즉, 계산 방식은 예전과 똑같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두고 예금하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기존과 마찬가지로 은행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이 방식도 예전부터 그대로였어요. A은행에 1억 원, B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하셨다면 A은행에서 1억 원, B은행에서 1억 원, 이렇게 각 은행에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도 각 은행마다 5천만 원씩 보호받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네 번째, 보호 대상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예금, 적금은 물론이고 외화예금은 2008년부터, 퇴직연금은 2015년부터, 연금저축과 보험료는 2024년부터 이미 보호받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보호 대상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 보호 대상들의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존과 마찬가지로 모든 금융기관이 동일합니다. 일반 은행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모두 똑같이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예전부터 모든 금융기관이 5천만 원씩 보호해주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다만 우체국은 조금 다른데 우체국은 국가기관이라서 금액 제한 없이 전액을 정부가 보장해줘요. 그래서 우체국은 이번 변화와 상관없이 계속 전액 보장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즉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내 예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각 은행별로 얼마씩 예금하고 있는지 적어보세요. 통장을 꺼내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둘째, 1억 원이 넘는 은행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한 은행에 1억 원이 넘게 예금하고 계시다면 다른 은행으로 나눠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셋째, 이자를 고려해서 여유를 두세요. 1년 후 이자까지 합쳐서 1억 원을 넘지 않도록 9,500만 원 정도로 여유를 두시는 게 안전해요. 실제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김할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현재 A은행에 1억 5천만 원을 예금하고 계세요. 만약 그 은행이 망한다면 지금까지는 5천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A은행에 1억 원, B은행에 5천만 원으로 분산하시면 A은행에서 1억 원, B은행에서 5천만 원, 이렇게 각각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박할머니의 경우는 현재 집에 현금 3천만 원을 보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시면 도난이나 화재 위험이 있죠. 은행에 예금하시면 1억 원까지 안전하고 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9월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9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몰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필요하다면 은행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럼 어떤 상품이 보호되고 어떤 건 보호되지 않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1억 원까지 보호되는 상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예금, 즉 자유입출금 통장, 정기예금,
정기적금, 외화예금인 달러, 유로, 엔화예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그리고 증권회사 예탁금입니다. 반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품들도 있어요. 주식, 펀드, 즉 뮤추얼 펀드, MMF라고 하는 단기 금융 상품, 채권, 투자형 보험, 파생 상품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상품들도 있어요. 외화예금을 하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보호 금액이 그날 환율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달러가 많이 오르면 보호받는 달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보험 상품도 구분해야 해요. 저축성 보험인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은 보호되지만 투자형 보험인 변액보험이나 유니버셜 보험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어요. 확실하지 않으시면 가입하신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이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모아서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우체국도 1억 원으로 늘어나나요? 우체국은 조금 다른 특별한 경우예요. 우체국은 국가기관이라서 원래부터 금액 제한 없이 전액을 정부가 보장해줍니다. 그래서 우체국은 이번 변화와 상관없이 계속 전액 보장되고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 질문.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되나요? 새마을금고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늘어나요. 지금까지는 5천만 원이었는데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질문. 농협, 수협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농협, 수협, 신협 모두 마찬가지로 1억 원으로 늘어나요. 네 번째 질문. 가족 명의로 나눠서 예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남편 명의로 1억 원, 부인 명의로 1억 원. 이렇게 하면 같은 은행에서도 남편 명의로 1억 원, 부인 명의로 1억 원, 이렇게 각각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다섯 번째 질문. 은행이 망할 가능성이 있나요? 요즘에는 은행이 망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정부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 돈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예금보험공사에서 빠르게 처리해요. 보통 몇 주 안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질문. 이자율이 달라지나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자율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각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그대로예요. 여기서부터는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 우리가 어떤 역사를 겪어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께서는 1997년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 IMF 사태 때 말이에요. 그때 정말 많은 은행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어요. 한빛은행, 한울은행.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프죠.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보호제도가 없었어요. 은행이 망하면 예금이 그냥 날아가는 거였어요.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이 조금만 위험해 보여도 우르르 몰려가서 돈을 빼려고 했어요. 이걸 뱅크런, 쉽게 말해서 은행 돈 빼기 대란이라고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멀쩡한 은행도 망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빼려고 하면 은행에 현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1995년에 예금보험공사라는 기관을 만들었어요. 이 기관이 하는 일은 간단해요. 은행이 망하면 국민들의 돈을 대신 돌려주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2천만 원까지 보호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잠깐 동안 전액 보호를 해주기도 했어요. 2001년부터는 5천만 원으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24년 동안 그대로였어요. 왜 이제서야 늘어났을까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성장했어요. 2001년에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버는 돈의 평균이 1,500만 원 정도였어요. 지금은 5천만 원에 가까워요. 3배 이상 늘었죠.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2001년에 짜장면이 2,000원이었다면 지금은 8,000원이에요. 4배가 올랐는데 예금 보호는 그대로였던 거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즉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은퇴하시면서 목돈을 은행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만 이런 제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세계 각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미국은 25만 달러까지 보호해줘요. 우리 돈으로 치면 약 3억 3천만 원 정도 되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정말 많은 금액이에요. 일본은 1천만 엔까지 보호해줘요. 우리 돈으로 치면 약 9천만 원 정도예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네요. 독일과 영국은 각각 10만 유로, 8만 5천 파운드까지 보호해줘요. 우리 돈으로 치면 둘 다 1억 4천만 원 정도예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서야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은 보호 금액이 가장 높아요. 하지만 미국은 워낙 경제 규모가 크고 개인 자산도 많은 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은 우리와 가장 비슷해요. 경제 발전 과정도 비슷하고 저축을 중시하는 문화도 비슷하거든요. 예금보험공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설명드릴게요. 예금보험공사는 쉽게 말해서 금융회사들의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보험료로 큰 기금을 만들어 놓고 혹시 어떤 금융회사가 망하면 그 기금으로 고객들의 돈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현재 이 기금이 무려 25조 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이면 웬만한 은행 몇 개가 망해도 충분히 고객들의 돈을 돌려줄 수 있어요.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돈이 25조 원이나 있는데 왜 1억 원까지만 보장하지? 이유가 있어요. 만약 무한정 보장해준다면 은행들이 무책임하게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망해도 정부가 다 보상해줄 텐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보호 한도를 정해놓는 거예요. 이번 변화가 우리 경제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좋은 영향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돈을 저축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은행에 맡기게 될 거예요. 둘째, 금융시장이 더 안정화돼요. 사람들이 은행을 더 신뢰하게 되거든요. 셋째, 소상공인분들이나 중소기업들도 더 많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첫째, 일부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릴 수 있어요.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보다 금리를 높게 주거든요. 하지만 정부에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 예금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은행들이 내는 보험료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당장은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변화예요.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저축할 수 있게 되고 금융 시스템도 더 안정화될 거예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언제부터인가요? 2025년 9월 1일부터입니다.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1억 원까지입니다. 기존 5천만 원에서 2배 증가했어요. 어디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모든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보호해 주나요? 예금, 적금, 외화예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험료를 보호해줘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금융회사별로 각각 계산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각 은행별 예금 금액을 확인하세요. 둘째, 1억 원 넘는 은행이 있으면 분산을 검토하세요. 셋째, 이자를 고려해서 여유 있게 예금하세요. 넷째, 보호되지 않는 상품인 주식이나 펀드를 확인하세요. 다섯째, 외화 예금하신 분들은 환율 변동에 주의하세요. 이번 변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만들어온 금융 안전망의 또 다른 발전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 모으신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9월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혹시 주변에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소식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제도 변화에 맞춰 더욱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